이 조선의 역사를 우리는 다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894년 2월 10일 날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전라도 고부라는 곳에서 군수가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죽은 아버지 1살짜리 또 자기 남편 세금을 너무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먹을 게 없었던 거, 백성들이. 얼마나 갑질을 해댔으면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야. 조병갑. 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병갑. 전봉준이 아버지가 관아에 끌려갖고 매 맞아 죽어요. 그래서 전봉준이가 들고 일어나죠. 이때 전봉준을 따라 나선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임진왜란 때도 8,000명, 병자호란 때도 8,000명인 정규 군사. 근데 20만 명이 들고 일어나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전주, 경상도, 충청도, 동학, 농민, 혁명군이 다 먹어요. 이제 어디만 먹으면 되냐면 한양만 먹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말로 바뀔 기회였어요. 이때 고종은 동학, 농민, 혁명군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역사적으로 엄청난 반성을 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에 나 좀 지켜줘라.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2,800명을 보내요. 고종 지켜주는 호위 군사를. 이때 일본 애들이 8,000명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워낙 공부도 못했지만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일전쟁을 우리가 왜 배워야 돼? 청나라 애들인지 배우든지 일본 애들인지 배우든지 왜 우리가 배워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청일전쟁을 어디서 했느냐면 경기도 평택, 성안, 안성에서 했어요. 청나라에서 하든지 일본에서 하든지 왜 청일전쟁을 경기도 평택에서 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청나라나 일본이나 더 이상 나라로서의 꼴을 갖추지 않는 이 조선을 누가 먹을 거냐는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이래갖고 평양으로 도망갈 때 2만 명을 다시 청나라가 보내요. 이때 마지막 만주까지 살아 돌아간 군사가 200명이 살아 돌아가요. 그래서 청나라는 도저히 일본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거기에 기가 막힌 조약 내용이 있어요. 청나라가 뭐라고 그러냐? 조선은 독립국으로 선포한다. 무슨냐면 우리 속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먹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니네가 먹어도 되니까 더 이상 일본 니네가 조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찾아가요. 우리를 좀 지켜줘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판도가 이게 너무 일본으로 넘어가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 애들한테 너희들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지 마.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에요. 다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누구 때문에 못 먹는 거야? 임진왜란 때도 못 먹은 나라인데 이제 먹을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못 먹어? 여우 같은 명성황후 때문에 못 먹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1895년 10월 8일 날 실질적으로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경복궁 건전청에 들어가고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고종이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울고 빌어요. 그래서 세자가 엄마 살려달라는데 발로 차고 병풍으로 날아가요. 이게 우리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마당에 끌어내고 2번 난도질을 하고 난 다음에 자객 20명이 밤새 돌아가면서 강간을 합니다. 새벽 5시까지. 그리고 5시에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객 중에 한 명이 글을 써내요. 오늘 밤에 경복궁 마당에서 참으로 간호하는 일이 벌어진다. 참으로 웃기고 참으로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황후를 그것도 자객이 돌아가면서 강간을 하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걸 본 고종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 공사로 도망을 갔어요. 1년 2개월을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선교사들이 총을 차고 지키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총을 차고 고종 황제를 지키고, 이게 나라가 아니었죠. 저는 그런데 왜 그렇게 조선이 끝나야만 하는가?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청일 전쟁보다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전쟁이에요. 러시아 애들 7만 명, 일본 애들 4만 명, 함흥 앞바다에서 싸우죠. 러일 전쟁을 왜 러시아에 하든지 일본에서 해야지 왜 함흥 앞바다에서 하냐, 이게 내 얘기인데. 우리나라를 놓고 싸운 거예요. 만주하고 우리나라를 놓고. 그래서 결국은 지죠.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1910년 합방이 되죠. 그럼 이 5년 동안 의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의병이 일어나긴 일어났죠. 경기도 용인에서 이 익삼이라는 의병장이 나라를 건지자 하고 따라 나서라. 그런데 몇 명이 따라 나섰냐면 15명이 따라 나섰어요. 더 이상 나라를 건질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동학혁명을 보면요, 일본군 800명이 우리나라 동학군을 4만 명을 죽일 동안 800명 중에 단 한 명도 안 죽어요. 단 한 명도, 일본 애들 한 명도 안 죽어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현실이에요. 왜? 그때 동학군은 화승총을 갖고 있었어요. 이 침제가 불붙이. 그때 일본 애들은 기관총을 갖고 있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일본 애들을. 지금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중국은 포로로 인정하죠. 우리는 징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국이라는 거예요. 속국 애들 데려다 쓰는 게 뭐가 포로냐 이거예요. 걔네들을 놀린 그거예요. 우리가 맨날 위안부 성노예 얘기해도 걔네들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울분을 터뜨리는 거지 현실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5년에서부터 10년 사이에 어떤 저항도 없었기 때문에 10년에 합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모든 권익을 누렸던 양반들은 뭐 했냐? 그때 전부 동경으로 유학 갔어요. 전부 동경으로 유학 가갖고 다시 돌아와서 판검사, 경찰 다 또 선생, 교수 다 돼서 이 나라 36년 동안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1945년 해방됐을 때 이 사람들을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 군정은 이 사람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그 주류 세력이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선 500년서부터 지금까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쨌든 5000년 역사 이래 우리 지금 한민족이 가장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이 관념, 백성을 귀하게, 이건 예수님의 사고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고 방식이에요. 이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우리 모든 한민족이 깨닫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이 최고의 호기를 다시 놓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